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개인 파산인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안 되는 사유가 있는가,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이 안 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말하는데, 자, 왜 면책 불허가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파산해주면 좋지, 왜 채무를 탕감 안 해주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친구가 여러분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들고 가서 뭐 스포츠 토토도 하고, 뭐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명품도 사고, 이렇게 뭐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1억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는 법원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채무 1억을 없애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보는 여러분들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불허가 사유나 비면책 사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가서 저 사람이 다 도박하고 다 날려놓고 저 빚은 털어달라 그러면, 탕감을 다 해달라 그러면 이게 정의에 맞느냔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느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나 비면책 비면책 채권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이 면책 불허가 파산을 안 해주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내가 이제 파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3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채무가 1억이 있어. 그럼 파산을 못 하잖아요.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요 3억짜리 재산을 명의를 옮겨버리는 거죠.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데 명의를 옮기고 숨겨놓고 채무 1억만 들고 들어가서 탕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해주면 안 되겠죠. 재산이 많으면 갚아야지. 자기 재산을 숨겨놓고 채무만 탕감해달라 그러면 탕감을 해줘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과다한 낭비나 도박, 이런 걸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 사유가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 봤을 때 그래도 정당한 사유에 사용을 해야 법원에서도 탕감을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뭐 자녀들 생활비로 썼다던가 양육비로 썼다던가,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원비로 썼다던가, 나의 필수적인 생활비로 썼다던가,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채무가 커졌다던가, 또는 내가 개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다던가,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야지 채무를 탕감해 줄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한탕에서 돈 벌어보려고 스포츠 토토에 투자했다거나,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를 했다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몰빵을 했다거나, 아니면 선물 투자를 했다, 주식 선물 투자를 했다거나, 미수 땡겨서 완전 영혼을 끌어당겨서 이제 투자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날리고 왔는데 이걸 다 탕감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런 건 잘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제 어느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파변제라고 부르는데, 내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무슨 카드, 무슨 캐피탈, 무슨 저축은행, 무슨 대부업체, 내 친구 홍길동씨, 내 돈을 여러 군데 다 빌렸어. 내가 채무가 2억이 있어, 2억이 있는데 내가 재산이 2천만 원 있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행은 나랑 안 친하니까, 나 모르니까 탕감받고 싶은데 내 친구 홍길동한테는 변제해주고 싶거든. 또는 내 배우자한테 빌린 돈은 변제해주고 싶어. 내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변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 변제하는 거야, 그것만. 딱 그것만 변제해주거나, 나에게 유일한 부동산이 빌라가 1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거지, 담보권을. 그래서 누구한테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한테만 변제하거나, 한 명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거나, 한 명에게만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게 편파변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채권자 취소 소송이나 부인권 소송이라고, 그렇게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해준 행위 자체가 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하거나, 법원 가서 거짓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도박이나 탕진해놓고 내가 생활비로 썼다 한다든지, 내가 내 계좌에
이제 500만 원, 300만 원 계속 출금을 했단 말이죠. 출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법원에서 나중에 관제인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채무 어디 썼습니까? 물어보는데 도박에 써놓고 나는 뭐 가족이 아파서 생활비로 썼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막 내가 차명으로 해서 막 월급 많이 받고 있는데 나 이제 월급 없다, 나 재산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지, 법원에서 물어보는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불성실한 그 거짓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면책이 불허가 되죠. 파산을 안 시켜주죠. 그 다음에 7번째,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8번째,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산 면책 받고 다음 파산 갈 때는 7년이 지나야 되고요. 회생 받고 파산 가려면 이제 5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1년 만에 2년 만에 또 신청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이거 회생이나 파산을 계속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신청하고 돈 또 빌려서 이번에 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돈 또 빌려서 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탕감을 해달라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정한 기간 7년이나 5년을 지나지 않으면 이건 면책을 안 해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8가지 사유가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고요. 또 이거하고 구분할 게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면책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사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면책 채무는 면책을 해주긴 해주는데 걔는 면책 안 해줘,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조세. 내가 국가에 개인사업 하면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못 낸 게 있어. 한 1,000만 원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채무가 9천만 원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라서 1억 전부 다 탕감 안 해줘, 이게 아니고 면책을 해주긴 해주는데 조세 걔는 비면책이야. 그러니까 일반 채권 9천만 원은 탕감해 주겠는데 조세 걔는 면책 안 해주겠다 이거죠. 걔는 갚아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비면책 채무인데, 두 번째가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디서 뭐 사고 냈어, 뭐 손괴하고 뭐 공무집행 방해하고 경찰 때렸어, 술 먹고 잡으러 온 경찰한테 때렸어. 그리고 벌금이 500만 원 나왔는데 이거 파산해 달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벌금, 과태료 이런 거는 이제 비면책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해주면 안 되죠. 지나간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민사법원에서 나보고 가해자인 사람한테 저 피해자한테 5천만 원 배상해 주래요. 알겠어, 배상해 줄게 해놓고 5천만 원 들고 파산법원 들어가서 파산해 달라 얘기하는 거야.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 경과실 말고요, 중과실로 그리고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째, 내가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줘야 되는 거. 내가 개인 사업을 했어요. 개인 사업 했는데 근로자가 이제 직원이 10명이 있어. 1인당 200만 원씩 월급 줘야 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5달 동안 임금 체불이야. 그럼 죽도록 부려만 먹었어. 그럼 월급 1억 줘야 되잖아요. 1억 줘야 되는데 아이 몰라 뱉자, 나 1억 이거 내가 저기 파산해버리고 말 거야. 이런 건 파산해주면 안 되죠. 다른 거는 탕감이 돼도 내가 월급 줘야 되는 거,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이건 탕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근로자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요것도 이제 방금이랑 비슷한 건데 요즘 임치금 이런 건 잘 없으니까 요즘에. 그 다음에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 안 한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러 하나 빠뜨려서 채권자, 저 사람은 굉장히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성이 짙게 돈을 빌렸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많이 삼을 것 같아. 하면 막 고소하고 이재기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걔 것만 딱 빠뜨렸어. 아니 걔 거 빠뜨리고 파산을 진행했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채권자한테 통지도 못 해주고 송달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근데 나중에 내가 면책 결정 받았다고 통지도 안 해준 그 채권자까지 다 탕감해 주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악의로 빠뜨리면 그거는 이제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악의로 누락한 겁니다. 내가 실수로 몰라서 누락한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탕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탕감 받으면 되는데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를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면책이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양육비 채무 이런 거 있죠. 이혼했는데 내가 이제 이 와이퍼가 애를 데려가서 양육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1년이면 1200이고 3년이면 3600 양육비가 이제 채무가 생겼잖아. 근데 애 키우는 돈인데 나 못 주겠다, 파산해버리면 그 애는 어떻게 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비면책 채무로 말씀드린 채무들은 주로 조세, 벌금, 양육비, 뭐 내 인건비 월급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일부러 내가 이제 남들한테 가해하고 고의로 가해하고 손해배상 채무진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격상 이런 것들은 탕감을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이게 있다고 나머지 채무를 다 면책 불허가 한다는 게 아니라 얘만 면책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면책 채무지. 나머지는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채무자회생법 564조에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하고 그 다음에 566조에 있는 비면책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법원이 면책을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인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파산 면책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이렇게 이해해 보면 돼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면책 불허가 사유에 있는 도박이 일부 있다던가 탕진이 약간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100% 도박 1억 빌려서 1억 다 도박했어.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회생으로 가지 또 파산해달라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채무 중에서 아주 일부 이제 내가 뭐 도박을 했다던가 이런 게 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도 딱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이 들어와서 민사 판결이 확정이 딱 됐다면 고의구나 과실이구나 딱 드러났다면 모를까 아니면 소송을 안 당했으면 아직 뭔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뭐 면책 불허가 사유로 얘기했던 재산 은닉 같은 거 재산 은닉 아니 나는 내 딴에는 이거 합당한 가격에 팔았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재산을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은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애매한 사유들이죠. 법률 규정에는 이런 경우는 면책 불허가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재판이 끝까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딱 그 소송이 걸려가지고 은닉이다, 뭐 재산 타인 명의로 이건 한 거다, 편파 변제다, 뭐 이거는 뭐 상당성을 초과하는 협의 재산 분할이다, 뭐 아니면 또 상당성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다, 협의 분할이다. 이게 딱 결정이 돼버리면 면책 불허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오신단 말이지. 그런 재판이 걸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딱 잘라서 이거 안 돼, 면책 불허가 해준다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환수금을 달라 그래요. 이거 저기 작년에 이거 재산 처분한 거 좀 애매하니까 환수금 2천만 원 내세요. 선생님이 사용처, 채무 사용처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가량의 금액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정확히 생활비에 썼는지 교육비에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에 대해서 법원에 환수금을 내세요. 이렇게 법원은 딱 잘라서 안 된다 하지 않고 환수금을 내라 한다 이 말이죠. 환수금을 일부 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합의하고 환수금을 내면 됩니다. 일전에 제가 채무가 2억이신 분을 파산을 이제 신청을 시켜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1,400만 원에 대해서 환수금 처분이 내려왔거든요. 1,400만 원이 작은 돈이란 게 아니라 내가 채무가 2억인데 1,400만 원 환수 처분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 95% 가량의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줘야지 그거는 1,400 정도 내야지. 그러면 좀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이런 느낌으로 내 채무가 1억이 있으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내고 9천은 편안하게 탕감 받겠다 뭐 좀 요런 전략으로 가시면 선생님도 마음 편하시고 법원도 좀 처리하기 편하고 재판도 빨리 끝나고 좋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오실 때는 막 이자만 안 냈으면 좋겠다, 회생해서 원금 다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 파산 될 만하네, 파산 갑시다 이러면 갑자기 없던 권리의식이 생깁니다.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원래 갚는 게 나의 의무잖아. 근데 이제 돈을 갚지 않는 게 나의 권리로 이제 약간 인식이 바뀌는 거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채무에서 90%, 95% 이상 법원에서 탕감해 주겠다고 500만 내라, 300만 내라 이렇게 이제 환수 처분이 나오는데 그걸 안 내겠다고 버티시는 거야. 물론 그것도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면책 불허가나 비면책 사유가 좀 애매하게 겹친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이제 그게 판명이 안 되니까 그게 판단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딱 잘라서 기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막 500만 내라, 1,0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환수 처분이 내려오면 그거 조금 마련해서 빌려서 내면 나머지 9천만 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90%, 95% 탕감받고 5%, 10% 줘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이 말씀하시다가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권리의식이 막 발동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돈 한 푼도 안 갚는 게 나의 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유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적당히 합의하시고 저희가 적당히 합의하고 깎아드릴 테니까 오늘도 800만 원 환수 나온 사람 또 사정해서 또 300만 원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제 내는 걸로 바꿨는데 의견서 내고 이렇게 하면 좀 깎아주시거든요. 깎아가지고 적당히 내가 살을 주고 뼈를 친다는 개념으로 돈 몇백 내고 내가 몇 천만 원, 1억 채무 탕감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제 나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10원도 안 되겠다 이렇게 버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진행되다 보면 진짜 한 푼도 안 내도 면책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하고 비면책 채무 사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 재산을 숨겼다. 근데 내 재산을 뭐 적절한 뭐 애매한 가격에 내 아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론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지만 실무에서 딱 잘라서 면책 불허가 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또 애매하면 금액 일부를 환수해달라. 이렇게 처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깎아서 내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 채무를 탕감받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환수 처분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파산이 안 될 수 있다. 비중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적당히 합의금 약간 내주면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네요.